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9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진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금요일마다 갈 때는 해야 될 일을 엄청 들고 가거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라고 갔는데 금요일 밤에는 내일 해야지 그러고 자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안일부터 해야지 그러고 또 집안일을 좀 하다가 보면 저녁이 되면 벌써 온몸이 쑤셔. 그래서 좀 자야지 이러다가 보면 일요일이야 그냥. 그럼 또 일요일 날은 뭐 저녁이면 뭐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또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저희가 고문님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도 하고 조강투기도 하고 게다가 인턴분들 모니터 테스트도 하고 그날 또 아무튼 되게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이 사실 없거든요. 이번 주말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잘 쉬었다. 아주 푹 쉬기를 잘했다. 네.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나 월요일 날 막상 아침에 와서 보니 너무 일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자괴감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조선일보 관련된 보도입니다. PD저널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따옴표 치고 MBC 간부 평사원 2배 보도에 MBC가 명백한 왜곡이다 라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MBC의 간부가 평사원의 2배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인한 부실 경영이 우려된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MBC가 명백한 왜곡이다 라고 하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는 26일 MBC 간부가 평사원의 2배 기사에서 최승호 MBC 사장을 비롯해서 부사장, 감사, 본부장급,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 전원이 노동조합 출신이며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노조원 출신 수백 명을 대거 승진시켜서 수백억 원대의 인건비 부담을 지면서 부실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출신 건 왜 나와?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왜 나와 거기서? 노동조합원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은 노조원 출신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노조를 젊었을 때 하다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노조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따지면 노조원 출신이 아닌 사장이 사실 이상한 거지. 그런 대부분 낙하산이라는 소리죠. 자기네 회사에서 당연히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땐 노조를 하다가 간부가 되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노조를 못 하게 되는. 그럼 조선일보에는 노조 출신이 없나?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조하면 하겠죠. 진급 못 하나요? 그거 참 대단한 회사네요. 그러면 이상한 회사네. 네. 아무튼 너무나 자기네는 스카웃만 해오나 보죠. 자기네 노조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 이상해. 네, 이런 보도를 했고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의 입을 빌려서 연봉 인상, 퇴직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이 200에서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최승호 사장이 해직 시절 언론노조로부터 신분보장기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인이 필요한 건 빨리빨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MBC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는 공식 입장을 내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본사는 88년 노동조합 출범 이후 2000년대까지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했고 노조 가입률 90%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사실 MBC에서 있었으면 다 노조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88년부터니까 사실은 거의 전원이 노조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률 90%가 이럴 정도로 전부 다 노조 가입한다는 거. 그렇죠. MBC는 특히 노조가 또 뭐라 그럴까? 노조가 이렇게 정말 단일하면서도 힘도 세고 그 공정보도를 위한 감시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자, 그래서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직급을 단순화한 결과 간부대 평사원 비율이 2대1이 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MBC는 이번 직급제도 개편은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이며 이후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와 승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본사 직원 1,834명 가운데 보직 간부는 156명이고 보직 간부 대 비보직 사원 비율은 약 1대 10.8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보직 간부가 1, 네, 미보직 사원은 그러니까 11명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뭘 근거로 2대1이 됐다고 했지? 그러니까. 재밌네요. 어떻게 분석한 건지 모르겠네요. 간부가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조선일보는. 그렇죠. 자기네가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추가 인건비 부담이나 최승호 사장의 신분보장 기금 수령 의혹에 대해서 MBC는 직급 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실상 거의 없다. 노조는 최승호 사장이 해직 기간 동안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일부를 대여해 주었고 최 사장은 복직 후에 대여금을 전액 반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성중 의원에게 주장의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의 유감을 표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노조가 나오다니. 지금 뭐 노조에 대한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닌가 봐요.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한테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그 노조를 또 때리는 내용들이 오늘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 네. 그러면 또 전화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우리가 모니터를 안 해도 하도 이게 많으니까 기자들이 촉을 세우고 조선일보 오늘 또 뭐 했네? 또 뭐 했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노조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리면요. 지난달 12일 쌍용차 그 해고 노동자들이 시골 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서 박 전 대법관이 시위대에 밀려 넘어졌다고 보도했었던 문화일보가 있었죠. 네. 이 문화일보가 정정 사과 보도를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일 대법관 출신 시골 판사 선임마저 짓밟은 반법치 행패라는 그 제목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박 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요.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게 아니라 네. 시위대는 구경도 못했는데 네, 맞아요. 밖에 있는데 취재진 기자들한테 밀린 거예요. 취재진에 밀려 넘어진 건데 이거를 하여튼 문화일보는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이 사설을 썼는데 동아일보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에 조정 합의서에 따라서 쌍용 해고자 노동자에게 사과를 하고 지난 21일에 정정보도문을 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미 정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는 이제 와서 이걸 정정하지 않고 있다가 25일에 언론중재위 출석해서 이제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거죠. 동아일보 때문이야라고 핑계를 아무리 대도 소용이 없다. 아니 동아일보가 이렇게 사과 정정했는데 왜 문화일보 아직까지 저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는 29일까지 신문 2면에 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문화일보 뉴스면 초기 화면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도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노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로부터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정보도문 나름 그래도 뭐 잘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정정보도문은요 양측이 합의를 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고요. 합의한 내용에서 그 둘이 이제 쌍용차가 이거를 쌍용차 노동자가 이걸 보고 하나하나 오케이를 해서 이거보다 더 센 요구를 바라면 또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해서 둘이 결정한 것대로 가는 것이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정정보도를 엉망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정정보도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조선일보나 TV조선이 그냥 내는 거예요. 해명보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먼저 약간 자수하듯이 그냥 하는 건데 그거를 정정보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거기에서 또다시 오보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짜 정정보도. 거의 해명보도. 해명보도. 네. 해명보도? 해명은 한답시고 하는 거지. 자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건데 정정보도문 합의된 정정보도문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 변명보도. 네, 그 정도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구차합니다. 네.
네, 미디어스 윤수현 기자인데요. 네, 좀 전해주시죠. 제목이 굉장히 웃깁니다. 제목에서 익숙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인호, 고영주, 강규형, 문재인 퇴진 촉구 지식인 선언에 이름 올려. 이게 제목인데 기사 내용 좀 설명해드리면 보수단체 인사 32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인호, 고영주 등 전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등 전현직 정치인이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식인이라고 칭하면 지식인입니까? 네, 참 지식인의 범위가 넓다. 네. 광의에 참. 혹시 네이버 지식인을 참고하신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문제 삼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살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철회, 대북제재 국제공조 동참, 종전선언 연내 추진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한 철회, 탈원전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요구사항을 쭉 보면서 어떤 맥락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이게 진짜 이 지식인 선언인지 의심이 가는 게 요 지식인 선언 참여자 중에 이분들은 뭐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좀 드러난 분들을 보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사무총장이 있어요. 네, 이분을 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또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좀 네티즌 수사대가 한 분께서 찾으셨는데 이 나라지킴이는 있어요. 이 극우 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보수 단체 정도로 있어요. 있는데 이 고교연합 사무총장이잖아요. 고교연합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셨대요. 이 나라지킴이 단체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끼리 만든 겁니다. 동창회장이에요, 동창회장. 나는 고등학교에 무슨 뭔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웃기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김미숙, 잔다르크 세상일기 TV 대표. 이 잔다르크 세상일기 TV가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에요. 작년 12월 11일에 뭐 개국한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대표신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지식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보니까 뭐, 김동길 연대 명예교수,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있고,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이 있는데 그렇죠. 이 노조 있는 거 문제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선일보가 들으면 화낼 것 같은데 노조 출신이 여기 끼어있다 지식인에 화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뭐 어떤 그동안 최근에 좀 뉴스가 못 되던 분들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출연해보죠. 재미는 있었겠어요, 본인들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거 저희가 봐도 재밌는데. 한번 미디어를 탔잖아. 그래도 야 우리 요즘 너무 뉴스 못 나갔는데 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그냥 웃자고 이거는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너무 언론 관련된 사람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죠? 이인호 KBS 전 이사장, 고영주 박문진 전 이사장, 강규영 KBS 전 이사.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 하면 사실 또 언론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죠. 많은 언론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방송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에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충격적이네요.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 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이제 그 동준 씨랑 같이 방송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요. 주제가 뭘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늘 이어지는 특집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 부동산 민원연의 방송 모니터. 월드 부동산 특집. 월드 부동산 우리의 고민을 이렇게 빨리. 자, 월드 부동산. 네. 무슨 뜻인가요? 제가 매주 한 곡씩 가지고 오기로 했잖아요. 오늘 가지고 온 곡은 제8극장의 월드 부동산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 노래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래요? 네. 물론 부동산에서 이제 뭐 작업실을 구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뭐 부동산에 끼워 맞춘 거죠. 맞다, DJ였지. 네. 그래서 오늘 왜 이 부동산, 월드 부동산을 가지고 나왔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관련 보도들을 한번 모니터해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관련 보도들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20일까지 13일부터 20일까지 확장을 해서 네. 취재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취재원. 물론 당시에도 실명과 익명, 뭐 직업군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실명 취재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예상하기에 실명 취재원 별로 없지 않나요? 실명 취재원이 당시에도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행정부 관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김동연 총리라든지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발표한 사람들은 다 실명이었어요. 뭐 그거야 뭐 자기 정책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한 이유는 이제 우리 부동산 하면 우리의 파트너, 최고의 파트너 최경련 기자가 뉴스타파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로 이사가면서 제2에서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이 사실 계속 오랫동안 이 주제로 우리가 지금 거의 천착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은 최경련 기자는 예전에 그 미디어 포커스 할 때도 이 부동산 보도를 꾸준하게 해왔었고요. 뉴스타파에 가서도 부동산 관련된 취재를 계속 해왔고 그때마다 또 저희가 약간 민원연이 파트너처럼 이렇게 그 백업하는 그런 모니터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뭐 할까 이런 이제 전화 왔길래 뭘 또 해달라고 하려나 보니까 취재원 분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일요일 날 방송되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제 나오겠죠. 저도 최경련 기자가 정확하게 지금 추가로 어떤 취재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그런 방송과 신문에서 취재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라는 것만 우리는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최경련 기자는 그 사람들이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밤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 다른 데서는, 다른 곳에서는, 다른 채널.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이라는 약간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 유튜브나. 유튜브나 또는 강연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살을 붙여서 과연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언론이 이런 식으로 그 전문가 인터뷰를 따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우리 보고서의 완결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 이번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번 보고서에서 모니터 기관과 그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 아주 내용을 하나하나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분석한 대상은 누구로 이렇게 정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간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20일까지의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등장한 실명 인터뷰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실명 인터뷰를 저희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무슨 네임스퍼로 나왔고 또 뭐 어떤 내용 발언을 했고 뭐 이런 걸 다 분류를 해봤어요. 자막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웃긴 자막도 있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전체 인터뷰 중에서 어떤 직업군이 많이 나왔을까 쭉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직업군이 금융업계 내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였어요. 도대체 이 부동산 전문가가 뭔지 궁금하시죠? 근데 인터뷰를 좀 보시면은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뭐 수석 자문위원, 아니면 뭐 우리은행 뭐 부동산 수석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면 뭐 은행에다가 부동산까지 붙어 있으니까 전문가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연구원 같은. 그렇죠. 뭘 연구한다니까 전문가 같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교수였습니다. 교수라고 하면 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그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학과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학과나. 그래서 보도에서 등장하신 교수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이 다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40회에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29회가 이 두 직종이었어요. 두 직업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연구소 3회, 뭐 금융업계, 부동산 정보업체, 뭐 전문가, 시민단체 2회였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웃긴 게 그 웃긴 네임스퍼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문가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부동산 전문가예요. 이 사람 네임스퍼가. 이 전문가 네임스퍼가 어디서만 나오냐면 TV조선에서만 나와요. 전문가. TV조선에서만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 다른 것도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예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이 전문가로 나온 분들 중에 한 분은 다른 곳에서는
금융업계 내 부동산 전문가로 나옵니다. 금융업계 실제로는 이 금융업계 내에 있는 이 부동산 전문을 하시는 분인데 TV조선이 그거 싹 다 빼고 그냥 부동산 전문가라고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던진 겁니다. TV조선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주목해 볼 점은 시민단체의 의견이 너무 적었습니다. 2회밖에 없었는데 이 2회도 KBS, MBC에서 1회 1회씩 나온 거고요. 나머지 방송사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목소리, 정책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짚어줄 수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굉장히 적었다. 소수 의견 좀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취재원의 이제 발언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논조로 분석을 했는데 이 논조 분석 결과가 사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9.13 조치니까 9.13 조치 관련된 보도잖아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의 방송사를 그렇죠. 한 건데 그럼 이 9.13 대책이 적절한가, 유효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 투기 심리를 잡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잡을 수 있다.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다. 뭘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대책이라든지.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들 위주로 이 전문가들의 발언들이 왜냐하면 이 전문가가 실명을 걸고 등장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람들한테는 신뢰도를 주는 그런 내용일 그렇죠. 수 있거든요. 방송에 한번 나온다는 게 그렇죠. 엄청난 신뢰도를 주거든요. 예. 이게 또 전문가 같은 이 네임스폴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그것도 뉴스에 진짜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조를 분석을 해본 거를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저희가 논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논조를 어떻게 나눴냐면 긍정, 이 효력이 있을 것이다. 네.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논조를 보였다면 긍정으로 표시를 했고요. 네. 중립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분석을 같이 내놓는 거죠. 네. 그런 경우 중립이었고 또 하나 저희가 중립으로 분류한 것이 가정을 달아서 결과를 예측했을 경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먹힌다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달았다면 저희가 또 중립으로 분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거죠. 대책 없을 거, 효력이 없을 거다. 집값이 잡힐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다면 부정으로 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세부 내역으로도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이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기 불가능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부작용을 언급하는 경우, 네.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뭐 이런 거 한 부작용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화, 지금 대책이 너무 약하니까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강화 주문이라는 분류를 하나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달리 많이 나온 부분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전문가들 인터뷰 중에서. 그래서 공급 확대를 또 따로 저희가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논조가 어떤 거였냐? 부정적 의견이었어요.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총 49회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부정적인 논조가 15번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이 될 경우에 중복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부정적이면서 부작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두 개가 다 체크가 된 거예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부정이 가장 높았고 네. 그 다음이 중립이었어요. 중립이 12번이었어요. 긍정적 논조로 나온 게 단 4회에 그쳤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인터뷰만 계속 나온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이 방송사로 살펴보면 MBC하고 SBS에서 2회씩 나온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방송사는 긍정적인 논조의 인터뷰가 없었어요. 이 두 개 방송사만 유일하게 긍정적 논조를 보인 거고 MBC하고 SBS에서도 분류를 한다면 긍정적 논조가 부정적 논조보다 많았던 방송사는 SBS밖에 없었어요. SBS가 부정적 논조가 1번이었는데 긍정적 논조는 2번이었고요. MBC 같은 경우는 부정적 논조가 3번이었는데 긍정적 논조가 2번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부작용을 언급한 경우가 2회, MBC와 SBS에서 나왔고 강화 주문이 3회, 그리고 공급 확대 이 부분이 무려 5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공급 확대 5회 나온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종편 3사에서 이제 한 번, 2번이 나왔는데 TV조선 1번, 채널A 1번, MBN 2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상파에서는 유일하게 SBS가 공급 확대 논조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긍정적 논조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많이 부정적 논조가 얘기됐다. 그리고 부정적 논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쪽의 의견을 다 담거나 아니면 관망세를 지켜보거나 혹은 뭐 가정문을 달아서 결과를 예측하는 중립이 굉장히 많았다. 긍정적 인터뷰는 상당히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망은 사실 조심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약간 중립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립이 많을 수는 있죠. 관망세로 지켜보는 인터뷰가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또 가정을 달아서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람의 진짜 직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완전 디테일한 직업 있잖아요. 뭐 어디 소속에 무슨 직책인데 그 직책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 사람이 투기꾼인지 진짜 전문가인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뭐 무슨 은행 이렇게만 나오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그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동산 시장과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으로 그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막 자기가 지금 투기를 막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은 진짜 연구만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실제로 그 사람이 방송에 나올 때 뭐라고 직책이 나오는가를 저희가 이제 적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종편에서 여러 번 하죠. 왜냐하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이 딱 나오면은 지금 YTN에서 그런 데서도 약간씩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현직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까지도 쭉 정리를 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 뭐 발표했던 것까지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감안하게 되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뭐 바른미래당의 자문위원을 했네. 뭘 했네.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해도 좀 접고 들어야겠네. 뭐 저 사람 입장이 지금 반대편이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면 저 사람은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을 해도 내가 또 적당히 감안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입장주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사실 그런 사람 이제 찾기 힘들어요. 다들 나오면 다들 그냥 선수를 뛰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시청자가 이거를 감안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정확한 그 사람의 직책을 알려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인물별로 이 통계 직업군별로 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1등이 금융업계 내 부동산 전문가였고 2위가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개인별로도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나.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1등이 공동 1등인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분하고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요 두 분이 6회 출연을 해서 1등을 하셨어요. 그리고 2등으로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심교원 건국대학교 교수 이렇게 이 두 분이 5회 출연으로 2위를 하셨고 그리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부장 이분이 4회 출연으로 3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 5명이 다 아까 들으셨던 그 직업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숫자를 내보다 보니까 더해보니까 어떻게 숫자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 부동산, 금융업계 내 부동산 전문가 아까 15회 출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하기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박원갑 씨가 6회였고요. 김규정 씨가 5회. 안명숙 씨가 4회예요. 헐. 다 더하니까 15회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TV에 나온 이 금융업계의 부동산 전문가를 이 3명이 다 담당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래서 뭐지 교수도 한번 내볼까 해서 교수도 더해봤어요. 그래서 권대중 교수 6회, 심교영 교수 5회, 그래서 11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가 14회였는데 14회 중에 11회가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수 중에서도 이분들 의견만 나온 겁니다. 교수가 이렇게 없나?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동산 전문가일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인가? 이게 궁금해서 방송에서 소개된 네임스퍼가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가장 많이 나왔던 권대중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네임스퍼를 뭐로 달고 나오냐면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아니면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요 두 가지로 달고 나왔어요. 실제로 저희가 직접 찾아봤더니 명지대 부동산학과 조 교수였습니다. 일단 다르죠. 조자를 빼버렸네. 일단 다르죠.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교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쳤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더 찾아봤더니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이십니다. 전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숨겨져 있던 직책은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이셨어요. 요거는 절대 잘 안 달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 이런 건 안 네, 되고 저도 요것도 어떻게 찾았냐면 이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요거를 검색했는데 네. 요게 중앙일보 기사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이었다. 중앙일보 꼼꼼해. 네, 그 사람입니다. 네. 그분들은 이걸 제가 찾아낼지 모르고 썼겠죠. 네. 그리고 이 권대중 씨 다음에 권대중 씨가 똑같이 6회 출연했던 박원갑 씨도 저희가 찾아봤어요. 네. 박원갑 씨는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아니면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실제 찾아봤더니 이분 소속이 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이에요. WM 뭐예요? 스타 자문단이 약간 다르죠. 그건 뭐지? 일단 전체 설명을 다 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저희 다 찾아봤어요. 김규정 씨도 한번 찾아봤어요. 김규정 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TV조선이 얘기했던 부동산 전문가로 나오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다른 방송에서는 NH투자증권 부동산위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 직책을 찾아봤더니 NH투자증권 WM 컨설팅부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어요. WM이 자꾸 나오죠. 이게 뭐지? 그리고 심기원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슷했는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국대 교수로 나왔는데 실제 직책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어요. 다만 다른 점이 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십니다. 네. 네, 책 내용이 용산이 더 뜰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어쨌거나 관심 있으시면 한번 책 사서 보시고요. 그 책의 사실 메뉴만 봐도 이 책 목록만 봐도 목차만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네. 내용을 다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부장 이렇게 나오셨던 분도 실제로는 우리은행 WM 자문센터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부장이었어요. 네. 이분은 경기도 뉴타운 전문위원도 하셨습니다. 아하. 네. 계속 그래서 등장하는 게 WM이잖아요. WM. WM이 뭐야? 그래서 사실 저도 보다가 네. WM이 뭐지 해서 궁금해 찾아봤어요.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웰스 매니지먼트라고요. 웰스.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말로 자산관리입니다. 아. 자산관리인데 이걸 굉장히 막 있어 보이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웰스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 WM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이 한 은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셨다시피 지금 국민은행, NH, 우리은행 이렇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 있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WM이 너무 궁금해져서 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찾아가 봤어요. 네. WM 스타 자문단 이 홈페이지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투자, 부동산, 세금 이런 식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WM 스타 자문단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쭉 구성을 해서 한 사람이 이제 의뢰를 해오면 그 사람의 케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가장 많이 나왔던 박원갑 씨가 여기 소속이잖아요. 근데 박원갑 씨의 인터뷰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 객관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WM 스타 자문단이 그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네. 쭉 페이지를 내렸더니 서비스 신청 대상이 나오더라고요. 개인 10억 원, 법인 50억 원 이상 보유 고객이에요. 서비스 신청 대상이. 일단 이 부분만 보더라도 말 그대로 고액 자산가를 대변하는 분이고 고액 자산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고액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 9.13 부동산 대책, 집값을 내리겠다고 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요거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분을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개인 10억 원, 법인 50억 원이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대책에 관망세 지켜봐야 된다, 집값 팔지 안 팔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개인 10억 원, 법인 50억 원? 그럼 다른 사람들도 설마 이런가?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WM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뒤져봤죠. 안명숙 씨. 안명숙 씨가 우리은행 WM 자문센터의 소속인데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투체어스라는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투체어스도 사실상 그냥 이 자산관리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 기사를 막 뒤져보다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2003년 10월 17일 기사인데 이게 투체어스가 이 개점을 했다는 걸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은행 10억 이상 자산가 대상 투체어스 오픈. 여기는 다 10억 웃기죠? 이상 네.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딱 들어갑니다.
우리은행은 17일 거액 예금자 중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체어스 강남지점을 서울 강남 교보타워 2층에 개점했다라고 써 있어요. 아, 이게 재산 10억이 아니라 예금 10억이구나. 그렇죠. 여기는 예금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억 이상 자산을 더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안명숙 씨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김규정 씨였잖아요. 이분 NH투자증권에 있으신 분인데 이 NH투자증권은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요. 찾아보다가 이 3월 달에 NH투자증권이 WM 리서치부를 개편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분이 WM 컨설팅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리서치부를 컨설팅부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작년에 NH투자증권이 이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인가를 받습니다. 원래 못했는데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작년 8월부터.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부동산을 넣으려고 컨설팅부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다룬 기사에서 하필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이. 요거는 더벨 기사예요. 더벨도 물론 머니투데이 소개입니다만 어쨌거나 더벨의 기사인데 제목은 NH증권 WM 리서치부 개편 컨설팅 집중이라는 보도였어요. 기사 내용에서는 NH투자증권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 5명의 전문위원이 한 팀이 되어 무료 자산 컨설팅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여기 소속돼 있는 분이에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분들이 직업군 분류에서는 금융업계 내 부동산 전문가로 나오지만 과연 부동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가?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 전문가지. 네,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투자 당사자고 고액의 자산가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쵸.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고액 자산가 대변인들이었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은행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공급을 늘려야 대출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고 돈을 빌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사실은 최경영 기자가 좀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말지만 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으로 그쵸. 지금 직책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행과 부동산 하면 주로 이제 저당 잡는 거. 그렇죠. 네. 대출인가 대출? 대출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기가 투자 전문가로서 투자를 이제 유도하고 투자 상담을 해주고 이런 일을 지금 부동산 관련 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 부서가 있고. 저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은행이 한다는 걸 요걸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은행은 당사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행업자들 지금 물론 거의 뭐 모두가 다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학과 교수라는 분들도 사실 부동산 학과라는 게 부동산을 주로 올리는 그야말로 투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장이 그냥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더 많이 버나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이어서 너무나 획일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업계 관계자들이 다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투자 관계자들이라고 봐요. 네. 모조리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전부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이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만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부가 딱 대책을 내놓으면 안 돼 안 될 거야 여러분 초조해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계속 투자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뉴스에서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그러면 언론이 이걸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되기를 계속 원하며 부동산 그 신화는 영원하라 이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죠.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텔레비전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TV 저녁 종합 뉴스만 봤는데 TV 저녁 종합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반드시 잘 돼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무지하게 떨리고 불쾌한데 그렇잖아.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또 뭘 내놨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객관적이고 초연한 척하면서
이제 안 좋을 것이다. 별로 뭐 썩 그렇게 뭐 그 관망세야 어쩌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다라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뽑아낸 데이터만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살을 좀 붙이고 분석도 좀 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로 낼 거고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저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최경영 기자랑 저도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어떠한 것들은 좀 더 취재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좀 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지난주 PD수첩을 보니까 완전 재밌어. 네. 거기서 이제 그 빠숑이라는 부동산 뭐라 그러지? 전문 강사? 스타 강사? 그죠. 스타 강사라고. 야, 진짜 스타 강사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그 스타 강사가 가르쳐줘서 찍어주면은 그 동네가 그냥 확 뜨던데. 네. 그냥 예. 참 구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아파트를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 어쨌거나 일반 주민들보다 네. 그 지역의 강의를 들은 사람 더 많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막. 이 가격 이하로 안 팔아? 이 가격에 팔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거기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구조인데 하여튼 뭐 그 PD수첩 저는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그런 강의를 들으러 사람들이 1,100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간다는 게. 한 강의에?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들으러 간다는 게. 몇 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몇 끼는 마감되셨고요. 그러면서 대단하지 몇 끼를 않나요? 지금 대기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강사료가 1,000 뭐 얼마고요. 강사료가 아니 수강료가 1,000 얼마고요. 이러는데 저도 이 PD수첩을 쭉 봤는데 끝까지 다 봤는데 PD수첩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그럼 이 사람들 다 잡아넣으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속지 말자는 거야? 지금 어떻게 이게 9.13 대책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 저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바라만 봐야 하는가? 나만 부러운가? 결론은 왜 다 부러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저희가 이러다 끝나지 않았나요? 부럽다고. 이거 뭐지? 막 이런 분노, 약간 어떻게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다음 회에는 9.13 대책의 허와시를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이 최경영 기자랑 같이 하는 저널리즘 제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방송이 어설프게 그냥 이런 것만 만약에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괜히 이빨 숑 봐가지고 지금 흥분해서 삶의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 홍보해주는 꼴이 그 다음 편이 더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왜 문제이고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제가 집값을 올려서 제가 돈을 벌어서 내가 배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해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괜히 짜증만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이번 편에서는 저는 좀 허망했어요. 그걸 보면서 재밌긴 진짜 재밌는데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무튼 제가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 또 저도 사실은 한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한 피해를 옛날에 보시고 막 여러 가지 난리를 쳤던 동네 아줌마로서 보면 볼수록 부동산 보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튼 간에 좀 정리하는 다큐들도 좀 나오고 뭐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PD수첩처럼 그런 이상한 강사들이 그 판을 치고 부동산 값을 올리고 다닌다는 그 자체도 고발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와 우리 국민이 그 부동산을 우리는 이미 이렇게 그야말로 너무 쩔었어. 그 부동산 투기 신화에 쩔었어 우리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못한 사람의 패배감 아니면 한 사람은 기쁨.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저희 세대처럼 달관. 달관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집을 못 살 거야. 사더라도 네. 하나 사면 그게 다행이지. 이 정도? 네. 네. 근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나가는 뭔가가 보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최경영 기자도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이제 뭐에다 쓰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쓰다가
어디를 어떻게 손을 대야 이게 도대체 변할 것인가 부동산 총체적 관련. 난국이라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 신문사들이 지네 광고주가 부동산 업자가 많아서 이렇게 보도할 거야.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본인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심각하고 신문사 스스로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건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언론사가 부동산 그렇죠. 은행이 다 부동산 하고 있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종부세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이게 부동산이 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여도 미국도 그렇게 세금 많이 낸다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하려면 언론이 바뀌어야 되는데 언론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이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분노해라. 부동산 떨어뜨리면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해요. 아무튼 간에. 제가 또 간만에 저의 방송을 들었지 않습니까? 언론대부 이거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되게 슬프더라. 그죠. 그 무슨 마지막 신호트 신부님이 한 눈물이 나더라. 듣는데. 내가 좀 잘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노래를 찾다가 그거 듣고 이거는 틀어야 돼. 그렇죠.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 맨 뒷부분에만 동화투이 좀 들어보시면요. 신호트 신부님이 쓰신 글도 정말 좋아요. 글도 좋은데 맞아요. 노래를 이렇게 깔아줬는데요. 이정일 PD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자, 미련곰탱님,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은 슬퍼하는 김세옥 팀장님을 느낄 수 있었네요. 한편 한국경제는 그 영화를 봤는지 의문이군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영화 보러 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20분 졸았네요. 아이고. 그만큼 재미가 없는데 52시간 영향이라 하니 참 황당하군요. 아니 정말로 저도 명당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은 좀 아까워. 너무 훌륭한 그 연기자들이 나왔는데 대본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52시간 때문이 아니야. 아니 심지어 이건 52시간 전에 만든 영화라고. 52시간 이게 시행되기 전에 제작을 다 끝내고 그런 건 좀 찾아보고 만들자. 아무튼 정말 이해했었고 번외 1인 시상식은 사정으로 늦게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시상식 재밌었어요, 그죠? 네. 유난히 재밌었어요. 미련곰탱님이 주신 질문에 저희 현장에 있던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네. 너무 웃겨. 윤수환 기자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네. 또 어디를 알바를 가야 되나? 본인은 안 가시겠다고. 이미 얼굴이 팔려서 안 돼, 그 친구는. 잡힐 거야 아마. 다른 사람 보내야 됩니다. 네, 안 돼. 그다음에 번외이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는 지난주 방송을 알차게 정리했다고나 볼 수 있네요라고 하셨고요. 토요일 수다맨 유민지 팀장님 방송은 역시 제일 재밌네요. 그리고 딕션이 아니라 수다맨이라고. 일요일 방송은 처장님 덕분에 동아투이 조선투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처장님 이번 시사잡기 출연은 저는 항상 사전 녹음입니다. 5시 반에 녹음하고요. 어쩌다가 제가 안 되는 날만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5시 반에 당일 7시에 제 방송은 7시에 나가는데요. 주로 5시 반에 녹음합니다. 에두라빠님께서 또 금요일 방송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주실래요? 네, 레이니 칠세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가짜뉴스 오보이길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면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사진이 한국당 목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북개입설 지만원 추진입니다. 전 자유한국당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5.18인데 한국당 몫이 있어야 되나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당이 나눠서 뭐든지 다 난리야? 별것에 다, 그러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거는 못하게 하려고 저기 방해 공작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무슨 진상조사야? 아니 한국당 자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들어간다는 거가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디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지금 사진에는 언론사가 나오진 않는데요. 단독 오보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자,
또 하나 미련곰탱님이 엄마 부대와 뉴데일리가 벌금 받았다네요라고 하면서 비록 상처를 씻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판부로 놀리면 어찌 되는지 알게 해주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하면서 네. 네, 전대협은 침묵 엄마 부대 보수 매체 100만 원씩 배상 판결 100만 원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봐주면 나 진짜 삐진다 진짜. 요거 약간 TMI 추가하자면 네. 주옥순 씨가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320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인. 네, 맞습니다. 네. 티에노님 왠지 유민지 부장님 설명만 들어보면 그 무선 앰프가 이런 거 들고 집회하면 좀 웃기긴 하겠습니다만 하면서 이거 노래방 거 아니에요? 나 맞습니다. 이런 거 노래방 정말 마이크 하나 아닙니까? 갖고 이게 또 싶은데. 한창 좀 유행했더라고요. 효리님 네. 민박에 이게 나와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요거 하나 사고 싶은데 요거 사면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항의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요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음이 돼야 된다는 소리를 방음되는 방을. 네, 있어야 같이.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 방에서 좀 놀아볼까 사서. 괜찮네요. 이 방은 괜찮네요. 너무 웃기다. 아무튼간에 티에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리고 이번 주 매회 저의 안위를 걱정해주신 처장님께 보답하고자 떠나간 부녀회장님의 행복을 빌면서 김세옥 팀장으로 제 팬심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살기 위해서 진짜 애쓰십니다. 김세혁 팀장님 굉장히 많이 마음을 당황하시겠네요. 마음을 붙일 곳을 왜 웃어? 김세혁 팀장님이 혹시 반응을 생각하셨나요? 네. 저도 그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요. 김 네. 팀장님이 또 어떤 표정으로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읽으실까? 아니면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는. 자, 440416님. 440416님. 또 한 주가 가네요. 내 핸드폰만 그런지 일요일 방송분이 팟빵에서 안 보이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도 탈탈탈 해주셨습니다. 또 일요일 방송분이 안 보이신다고. 핸드폰 왜 그랬을까? 레이니치세님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종편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이명박 씨가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강으로 국토 망치고 온갖 공기업은 다 망하기 직전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방송과 채널을 가려봐야 하게 만들고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에 무지했던 이 손과 머리로 이명박을 뽑았다가 네. 그런 분이셨군요. 이건 너무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신다고 대노하셨던 게 헐. 그때는 서러웠지만 지금은 죄송스럽기가 끝이 없네요. 전 사실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당시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로 숨고 싶은 마음인데 요즘 보니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다는 용기가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와 또 박근혜와 이명박 중에서는 또 이명박이 낫다라면서 비교해가지고 또 그런 분들도 네.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은. 아이고 아무튼 누가 낫다고 하기 힘드네요. 네. 자 하나만 더 하면 레이니칠세님이 우리가 아까 약간 놀려먹었던 그 명단 있잖아요. 지식인 명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미디어 관련 종사 직종의 사람들이 많다. 제 생각엔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가 미디어의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거짓 선동을 할 사람들을 심어놓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참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창피를 모를까. 그나저나 강규혁 이사는 명지대 그만둔다고 설치지 않았나요? 아직 명지대 다니는 것 같은데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명지대 학생들이 참 불쌍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잘리기 전에.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절대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시죠. 이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좀 그러겠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또 내일 신문 모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여러분 희망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한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